명제를 진행할 거니까 책을 펴봅시다. 자, 명제 57페이지입니다. 자, 명제. 이제 명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밝은 명자에다가 문장 제자를 써 밝은 문장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겠지. 그럼 수학에서 이제 명제 밝은 문장이다, 문장이 왜 밝으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문장이나 식이 모였을 때 이 문장이나 식이 왜 밝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자, 정의부터 진행합니다. 명제의 정의는 명확하게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문장 또는 식, 이걸 보고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 참,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그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하자.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지. 100%, 즉 항등식 개념일 때 참인 거고요. 100%가 아닌, 항등식이 아닌 개념일 때가 거짓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참이 될 때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개념이고요. 항등식의 반대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방정식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항상 참일 때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참인 명제다. 참이 아닐 때, 항상 참이 아닐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방정식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 명제는 말 그대로 그냥 문장이 써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 근데 그 상식이 벗어나면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죠. 맞잖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돼. 자기들끼리 맞는 상식끼리 갖는 사람끼리. 맞아 안 맞아? 길 가다가 사람 때리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도 우리랑 같이 생활하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감옥. 그쪽에 집어넣는 거지. 너네끼리 놀아, 그지? 우린 우리끼리 놀게. 뭐 맞진 않는 거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상식들 또는 일반적인 상식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면 되고,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점점 명제가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조건이라는 게 명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 조건이라는 거는 뭐를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수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식, 이걸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쟤는 변수가 변함에 따라 그 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똑같은 식이지만 거짓일 때도 있는, 그걸 보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조건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미지수가 포함된 식,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부등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할 때는 뭐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항상 성립하면은 명제가 되겠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볼까? x제곱은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그럼 방정을 죽이고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하는 식이니까 참인 거고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는 등식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건식이 되는 거야. 조건식이야. 근데 그냥 수학에서는 그냥 이걸 보고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x는 실수. 얘는 항상 참이 항상 참인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명제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참인 명제.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참인 명제라고 말하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인 거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참인 명제.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수학에서는 뭐 가지고 표현하냐면 영문 수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x제곱은 1이다라는 조건을 p 하고서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는데 조건 p라고 읽어요. 조건 p x제곱은 1 됐어?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 진리집합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뭐에 다른 말이지? 뭐를 다르게 말한 거야? 이 앞에서 썼던 용어 중에 참이란 말을 다르게 말한 거죠. 참이란 말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뭐야? 참이 되는 집합인 거지. 문장 그대로. 그럼 이거는 정의 자체가 뭐가 되느냐? 조건이 참이도록 하는 원소의 모임. 이걸 보고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진 조건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대로 하는 원소들을 모아놨을 때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집합은 우리가 영문 대문자를 쓰니까 조건에 따라서 진리집합이 영문 대문자로 결정이 될 거야. 자, P라는 조건이 x제곱은 1이야.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될까? 대문자 P를 쓰면 될 거고, 제가 참이도록 하는 원소 모임은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다. 조건 Q를 볼 건데, Q라는 조건이 x제곱이 양수래. 자, x제곱이 양수이기 위해서 x는 무슨 수가 아니어야 돼? 허수 뭐만 아니면 돼? 실수 안에서 0만 아니면 되는 거 맞니? 너무 어렵니? 그럼 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쓰면 되고, x가 x는 뭐가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이해됐어? 자, 이제 조건마다 진리집합, 참이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제와 집합이 연결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란 말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명제와 집합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명제와 집합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왜 집합과 명제를 같이 배워요? 같은 논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리집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와. 이 논리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직관적으로 인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and라는 이제 논리식, 얘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동시에 또는 동시라는 말을 집합에서는 뭐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지? 무슨 연산을 이용해서? 교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and라는 개념을 썼던 거죠. 그럼 이 and라는 개념을 우리가 동시 또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동시라는 것은 너네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동시라고 얘기하진 않아. 시간적으로 동시가 아니야. 연속적으로 동시인 거지.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라는 사건하고 좀 다른 거니까 이건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게 될 거야. 5월이라는 논리가 있죠? 이거는 동시가 아닌 거죠. 비동시에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얘는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집합적으로 따지면 교집합해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지 않니? 근데 이제 논리관계에서는 너네한테는 쓰진 않겠지만 그냥 참고만 해. x와 y,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다.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이제 논리곡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참고야. P라는 조건 또는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P, Q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는 논리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냥 합집합, 교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냥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안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두고. 자, 세 번째 논리. 애널리스트라는 논리가 있어. 무슨 뜻이죠? 최소한, 적어도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적어도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적어도 한 개 이상. 그 문장 안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적어도 한 개 이상. 0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지, 문장 안에. 근데 0이라는 것은 공집합 개념 맞아, 안 맞아? 네. 집합적으로 보면 0이라는 숫자는 공집합 개념일까 아닐까? 원소 몇 개 있어? 0개. 그럼 공집합 개념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공집합인 거 맞냐, 안 맞니? 맞아요. 그럼 따라서 적어도 한 개 이상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이상해? 그러니까 집합에 원소가 없는 것도 적어도 한 개라는 건가요? 적어도 존재한다는 뜻이야. 비어 있게 존재하는 거지. 비어 놓게 존재하는 거야. 적어도라는 개념을 한 개 이상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at리스트를 한 개 이상으로 받아들이면 명제에서 너네가 문제 풀다가 모순이 일어나. 0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atleast는 적어도 존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은 적어도라는 뜻을 한 개 이상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갖고 있다라는 뜻을 현실적으로 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atleast는 0도 포함한 적어도 개념이다. 알겠니? 0 포함한 적어도의 개념이다. 근데 이 atleast랑 수학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논리들이 두 가지가 더 나와. some이라는 뜻, 어떤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몇몇의라는 뜻도 갖고 있죠. 몇몇이라는 뜻은 뭐야? 몇 개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지. 이것도 결국은 몇 개, 한 개, 두 개, 몇 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0개는 포함이 안 된 것처럼 보여. 하지만 0개 포함한 개념이다. 알겠니? 자, 얘랑 맞물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5월 개념이에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수학에서는. atleast라는 개념과 some이라는 개념과 5월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근데 5월의 반대가 뭐지? and가 되겠지? 5월의 역가 an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바뀌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게 and와 5월의 관계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요 관계가 적어도의 0 포함 적어도의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야 돼. 어떨 때는 5월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어떨 때는 some, 어떤 또는 몇몇이라는 뜻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어떨 때는 at least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된 명제를 우리가 무슨 명제라고 얘기하냐면 존재성에 관련되어 있다 해서 존재명제라고 불러. atleast, some, 5월이라는 개념이 표현된 명제를 존재명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얘와 반대가 누구냐? 얘하고의 반대 개념이 있을 거란 얘긴데 이게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야. 방정식 개념. 성립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지. 저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존재해? 2개. 2개 존재하는 거지. 그럼 저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 존재성이라는 뜻을 알겠어? 이거는 방정식에 해당되는 명제야. 그럼 얘하고 반대 개념은 항등식에 해당하는 명제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쪽 반대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건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명제가 될 건데 그거를 논리 관계로 나타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ll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게 항상이란 뜻이잖아. 이게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all이라는 개념. 그럼 all과 반대 개념은 셋 중에 하나야. 누구니? all과 반대 개념은 셋 중에 하나야. atleast거나 some이거나 5월이거나. 이해됐어? 그 문장적으로 어떤 게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이라는 것의 반대는 보통 이제 수학에서 너네가 일반 책이나 다른 수업에서 야 all과 반대 개념은 some 개념이야, all과 some이 반대 개념이야 라고 이제 너네가 많이 배우게 될 거야, 명제 쪽에서는. 근데 all과 some만 있는 게 아니라 some과 같은 개념이 atleast라는 개념과 5월이라는 개념 또한 some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명제를 우리가 존재명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한 개도 없다. 그거는 딱 한 가지 상황이지. 0이라는 표현. 맞아 안 맞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0 포함한 적어도 개념이라는 거. 그것까지만 잊으면 안 돼. 여기가 됐어. 네. 자, 그럼 이제 명제를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명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자. 참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명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명제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이야. 자, 조건 한 개로 구성된 명제가 있습니다. 변수를 포함한 식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만으로도 뭐가 된다? 명제가 될 수 있는. 자, P라는 조건을 이렇게 볼게. x 더하기 1의 제곱 x제곱 2x 더하기 1 항등식이지. 네. 그럼 쟤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지. 네. 그럼 항상 참이지. 맞아 안 맞아?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없는 조건이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조건이 아니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조건 한 개만으로도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자, 이게 문장으로는 너네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자, 나는 나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나는 너야. 거짓. 거짓이지. 야, 네 건 다 내 거야. 거짓이지. 아유라, 너 거 다 내 거야. 네? 너네가 반문을 하게 되잖아. 너 미쳤어? 그치? 미쳤어? 갑자기 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내 거. 왜? 너 거 내 거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경찰서. 그치? 사상이 다르니까 보내야죠. 맞잖아. 상식이 안 통하는 애잖아.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잘 가? 하고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뭐야? 나는 나야. 그게 수학에서는 1은 1과 같다. 2는 2와 같다. 3은 3과 같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인 명제로서 충분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런 이게 그냥 전개식일 뿐이지 1 이퀄 1이라는 뜻과 같은 명제를 뜻하고 있는 것 뿐이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명제로 인정이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조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명제. 이제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 첫 번째 형태가 가정과 결론을 이용해서 구성된 명제라고 얘기를 해. 가정과 결론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드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명제 형태가 되겠죠. P라는 조건이면 Q라는 조건이다. P이면 Q이다. if then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P이면 Q이다. 그럼 얘가 명제라고 했으니까 뭘 구분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되겠다. 맞아 안 맞아? P이면 Q이다에 참 거짓을 구분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이 P라는 조건이 가정이 될 거고 Q라는 조건이 결론이 되겠죠. 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문장을 꼴 수도 있어. P or Q이면 R and S이다. 그럼 조건이 늘어났지만 어찌됐든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가 일반적인 명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기호화시켜요.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씁니다. P 화살표 한 줄 Q 이렇게 나타내. P 화살표 한 줄 Q로 나타낼 때는 얘가 참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 단계인 명제야. 참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 단계인 명제가 된다. 여기가 되니? 되니 안 되니? 글쎄. 자, 이거를 구분하고 났더니 얘가 참이 돼버렸어.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읽게 되느냐? 명제 P이면 Q이다 가 참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참인 명제가 됐을 때는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P 화살표를 두 줄로 바꾸고 이렇게 씁니다. 화살표 한 줄일 때는 참거짓이 구분이 안 된 상태일 때, 화살표 두 줄일 때는 참이라고 결정된 상태일 때. 됐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잘 안 써? 잘 안 쓰는 표현이야. 항진명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선생님들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요새는 안 쓰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항진명제 무슨 뜻이냐? 한참 진짜인 명제. 진도 이것도 그거야. 참. 참진자 한자어야. 그래 항상 참인 명제 그걸 줄임말이야. 한자어로 나타낸 거. 항진명제일 때는 화살표 두 줄을 쓴다. 화살표 한 줄 쓸 때는 참이라고 결정이 안 된 상태일 때 쓴다 라는 거. 그럼 뭐도 있겠어? 거짓이라고 결정된 명제도 있겠지. 그럼 얘는 문장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면 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될까? 참의 반대말이 거짓이니까 짝대기 하나 거주면 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얘에다가 짝대기 근 것도 있는데 얘는 짝대기 근 거 없어요? 이건 뭐라고 읽을 거야? 명제가 아니라고 읽을 거야? 명제가 아니야 라고 읽을 거야? 그래서 이런 기호는 없어. 알겠니? 이 기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참 거짓이 아직 구분이 안 됐으니까 구분해 라는 뜻을 질문을 담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는 질문하지 않겠다는 의미니? 구분 안 해도 돼?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기호는 존재하지 않고 참일 때와 참이 아닐 때의 기호는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말을 전제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거든. 가정이라는 표현을 전제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뭐 가정이란 말을 너네가 조금 더 쓰기 편한? 좀 더 많이 들어본 표현이라면 전제라는 표현은 가정이란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한 고급어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대전제라는 게 있어. 대전제와 가정 및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가 있는데 이 가정이란 말이 전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며. 그럼 얘는 무슨 전제가 될 것 같아? 얘는 대전제야. 그럼 얘는 무슨 전제? 서전제죠. 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작은 조건을 다시 깔아 놓은 거예요. 이해됐어? 큰 조건을 틀을 만들어 놓고 작은 조건을 다시 갖춰 놓은 명제. 얘는 수학에서는 집합적으로는 뭐랑 같은 개념이냐? 전체 집합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전체 집합이 안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는 이 전제, 이 가정을 전체 집합으로 제한을 했을 때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대전제가 깔려있다라는 얘기는 전체 집합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 범위를 축소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와 가정 및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 이렇게 생겼어요. A 1대 P이면 Q이다. 여기서 대전제가 누구야? A. 이해됐어? A 안에서 P라고 가정하면 Q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됐어.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논리관계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자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뭔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이 뜻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확인을 해보자. 자,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겠지. 항상 참이야. 이 뜻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면 P라고 가정했더니 반드시 Q일 수밖에 없다. 이 문장으로 받아들여야 돼. P라고 가정했더니 반드시 Q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Q 바깥의 것은 나오지 않는다. Q 안에 있는 것들만 나온다. P라고 가정해봤더니 Q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럴 때가 참이 되는 거야. 가정을 해봤더니 결론을 벗어난 게 나오면 안 돼. 자, 서울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 참이지. 자, 그럼 너 어디 살아? 서울. 그랬더니 너 미국에 사니?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애가 되는 거지. 서울이라고 말하는 순간, 서울에 살아 라고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사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가정을 했더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x제곱을 1이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x는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Q라는 조건을 자연수로 제한을 걸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P 안에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Q 안에 있냐 없냐? Q 안에서 해결이 안 되지. 그럼 Q를 벗어나온 것도 있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얘에서 얘로 가는 명제는 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어? 자, 얘를 정수 조건으로 확장을 해봤어. 우리가 구한 P는
정수 안에서 놀고 있지. 얘를 벗어날 수 없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면 참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P라고 가정했더니 반드시 Q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이 너네가 성립할 때 참인 명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로 좀 확장을 해볼 건데, 실제로 명제를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얘기예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문장이나 식이 나와 있는 거고, 조건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일 수도 있고, 조건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명제일 수도 있고,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일 수도 있고, 대전제, 가정,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일 수도 있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지. 그럼 참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 구분법.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뭐 해보면 돼? 읽어보면 돼. 읽었을 때 상식선에서 허용되면 참이다 라고 판단되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상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에 맞춰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상식이 돼버려. 그럼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참거짓 구분이 문장으로 읽혀진다는 거지. 읽으면서 참거짓 구분이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뭐야? 개인차가 심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온전한 방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온전한 방식이 될 거야. 근데 읽었을 때 우리가 참거짓이 구분이 안 돼.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뭐냐? 수학적으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구분한다. 이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해라.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해라? 읽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인 거다. 근데 그게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 이해됐어?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요는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을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거짓 구분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명제 P이면 Q이다 가 참일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포함관계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더라라는 거야. 주어진 명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에서 P명 Q이다가 참일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수학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더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면 뭘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애가 가정이고 어느 애가 결론인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인 명제의 설정이 가능하다. 자, P라는 조건을 자연수라는 전체를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보고요. Q라는 조건을 정수를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보자. 그럼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자, 그러면은 어느 애가 가정일 때 참인명제가 된다는 얘기야. P를 가정으로 하고 Q를 결론으로 할 때 참인명제가 되더라.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명제가 된다는 얘기지. 자, Q이면 P이다는 포함관계가 형성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하나 더. 자, 부정이라는 논리까지만 하고 잠깐 머리 좀 식히자고. 아침에 졸려 죽겠지? 네. 부정! 이게 수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 물론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도 쓰이지. 동음 이의어니까. 자, 수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not이라는 개념이야. 이게 집합에서는 여라는 개념이야. 내가 여집합할 때 여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지. 여라는 개념은 전체를 보고 반대 개념을 보는 거야. 맞지? 단순하게 반대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여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이 뜻을 갖고 있어. 많을다, 많다라는 뜻이지. 맞아? 이 부정이라는 게 많다라는 개념을 쓸 때는 너네가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을 쓸 때 많은 해를 갖고 있는, 해가 한 개가 아닐 때를 우리가 부정이라는 개념을 써. 그 이제 많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도 쓰지만 not이라는 개념으로 부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명제에서의 부정의 개념은 not이라는 개념이야. 그 명제 입장에서 부정, 명제 단원에서 나오는 부정은 not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야지 여집합하고의 연관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는, 명제에서 부정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텐데, 자, 부정은 이제 not이라는 개념이고 여라는 개념이니까 이 여라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전체를 우선 보고, 전체를 보고 반대를 생각한다고 그랬지. 전체 안에서 얘가 아닌 거, 그지? A의 여, 전체 안에서 A가 아닌 거야, 그지? 그냥 단순하게 A의 반대말만 생각하면은 국어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돼.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반대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반대를 생각해라. 자, 크다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크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반의어라고 얘기를 해. 국어에서는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 그게 작다예요. 많다의 반의어는 뭐야? 적다. 그지? 적다지. 이건 반의어 개념이야. 반대말하고는, 반대 개념하고는 달라. 반대하고는 다른 거야. 에? 자, 크다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크지. 그지? 크지 않다라는 개념이라고. 자, A가 3보다 커. A가 3보다 커. 반대가 누구야? A가 3보다 크지 않다. 뭔데? 작거나 같다. 같다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반의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반의어를 묻는 게 아니야. 부정이라는 거는 뭘 묻고 있는 거야? 여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돼. 됐어? 네. 자, 잠깐 쉴 테니까 너무 졸리시면 잠깐 눈 좀 붙이시고